제이는 지호와의 대화 중 은호가 왜 그날 사고가 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진실을 알게 된 강재인, 더는 참지 않습니다. 이제 똑같이 되갚아줄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던 여잔데 이제는 눈앞에 있어도 믿고 싶지가 않았다. 황기찬은 정신병원 병실에 앉아있는 강세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강세리는 한순간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여보, 제인이 기억 다 돌아왔어요. 지금도 연기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 세리야.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당신만 속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정신병원에 갇힌 여자가 세상 누구보다 제정신이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황기찬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는 그녀가 이 세상 누구보다 똑똑하고 냉정하고 자신에게만은 따뜻한 여자라 믿었는데 이젠 그 눈빛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광기만이 보였다. 세리야,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기찬 씨, 제인이는 병원으로 가는 널 보며 아파했어. 강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참았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황기찬은 이젠 신경조차 쓰고 싶지 않았다. 황기찬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이제는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기억상실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거짓의 끝에서 자신이 누구를 믿고 싶은가였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다 떠나서 더는 널 감쌀 수 없어. 나도 지쳤어. 황기찬은 그렇게 말하고는 뒷걸음질 쳤다. 강세리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이 굳어 있었다. 그토록 애원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거짓말보다 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다. 강세리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난 미치지 않았어. 제인이가 연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다. 황기찬의 표정엔 더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끝난 사람을 보는 무표정함만 남아있었다. 한때는 날 위해 세상을 다 버릴 듯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젠 내 존재조차 지워버린다. 강세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가슴 속 울음만 커져갔다. 뒤돌아선 황기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황기찬 스스로가 자신을 찾아올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던 강세리였다. 형아가 준 거예요. 지호의 말 한마디에 강재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칠째 세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지호는 서서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없고 잘 웃던 아이가 금세 멍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강재인은 조용히 지호의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방 안은 소리 하나 없이 정적만 흐르고 있었다. 작은 접시에 간식을 담아 들고 강재인은 살며시 문을 열었다. 이불을 덮은 채 로봇 장난감을 품에 안고 있는 지호의 등이 보였다. 지호야, 뭐 하고 있었어? 엄마랑 간식 먹자. 지호는 고개만 까딱일 뿐 대답하지 않았다. 세리 엄마가 갑자기 멀리 갔나 봐요. 나한텐 말도 안 하고 그냥 없어졌어요. 아이답지 않게 덤덤한 말투였다. 강재인은 조용히 테이블에 간식을 내려놓고 지호 옆에 앉았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로봇 장난감을 가리켰다. 이 장난감 지호 보물인가 봐? 지호는 로봇을 한참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은호 형아가 준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강재인의 숨이 잠시 멎었다. 지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형아는 원래 이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살아요. 멀리 갔어요. 강재인은 애써 덤덤한 얼굴로 되물었다. 왜 같이 안 살게 된 건지 지호는 알고 있어?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일 이틀 전에 세리 엄마가 전화로 은호 형아 엄마한테 유치원 앞 횡단보도에서 3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거 제가 듣고 형아한테 말해줬어요. 그 순간 강재인의 안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그날 신호등 건너편에서 은호가 혼자 택시를 타고 왔다는 말. 세리가 은호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던 말.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호는 계속해서 조용히 말했다. 그날 형아가 선물 주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강재인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지호는 그런 강재인의 손을 꼭 잡았다. 세리 엄마도 형아처럼 나 몰래 어디 간 거면 나 다시 못 보는 거면 어떡하죠? 그제야 강재인의 머릿속을 스친 번개 같은 깨달음. 그날의 사고는
은호를 향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세리가 자신을 겨눈 덫이었다. 하지만 그 덫에 걸려버린 건 자신의 아들이었다. 강재인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떨리는 숨을 삼키며 지호의 작은 손을 더욱 꼭 잡아주었다. 아이 방에서 피 묻은 바지가 나왔다. 기분이 한결 풀린 지호는 갑자기 방 한켠에 놓인 종이박스를 들고 와서는 환하게 말했다. 형아랑 같이 쓰던 보물상자예요. 제인 엄마도 한번 볼래요? 강재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박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로봇 장난감, 스티커, 고무줄, 은호가 접어준 종이학까지 온갖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지호는 하나하나 꺼내며 설명하느라 신이 나 있었다. 이건 형아가 준 딸기맛 사탕인데 아직도 있어요. 아까워서 안 먹었어요. 이건 형아랑 놀다가 부러진 로봇팔이에요. 그래도 버리기 싫어서. 강재인은 조용히 그 보물상자를 함께 들여다보다가 문득 한 구석에 접혀있는 핑크색 바지 한 벌을 발견했다. 지호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마치 거기 늘 있었던 물건처럼 관심조차 두지 않는 눈치였다. 강재인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그 바지를 꺼냈다. 피가 묻어 있었다. 작은 얼룩이었지만 분명히 선명한 자국이었다. 그 순간 강재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그냥의 물건이 아니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다. 지호는 여전히 딴 장난감들을 설명하고 있었고 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강재인은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바지를 접어 옆으로 밀어두었다. 지호가 다시 박스를 정리할 때 그 바지는 사라져 있었다. 강재인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지호, 형아랑 참 사이 좋았구나. 지호는 해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싸우기도 했지만 형아가 맨날 저한테 좋은 것만 줬어요. 강재인은 다시 박스를 덮어주고 테이블 위에 바지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손끝에 남은 끈적한 감촉과 묘한 냄새가 그 바지의 진실을 말해주는 듯했다. 지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강재인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바지를 품에 안은 채 강재인은 묵묵히 방을 나섰다. 그날 내가 봤어. 내가 모르는 진실을.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강재인과 최자영. 따뜻한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그 온도를 담지 못했다. 최자영은 계속해서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다. 그 손끝을 바라보던 강재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계속 그렇게 불안해하시니까 내가 더 불안해. 잠시 머뭇거리던 최자영은 결국 입을 열었다. 김한이가 그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인지 알아. 나 봤어. 현장에서 봤다고. 황기만을 밀어버린 사람이 세리야. 순간 강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찰나 강재인의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날 공원에 엄마가 거기 있었어? 최자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따라 정신이 또렷했던 탓에 산책 삼아 나섰다가 계단 아래서 쓰러져 피 흘리는 기만을 봤고 그 계단으로 세리가 내려왔어. 기억이 흐릿하지 않았어. 똑똑히 봤어. 근데 그 아이가 날 협박했어. 최자영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냥 안 넘기겠다고. 나 겁났어.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강재인은 말을 잃었다. 강세리의 잔인함은 익숙해져야 할 정도로 반복됐지만 침에 앓는 노모까지 협박해 입을 막았다니. 그 순간 며칠 전 지호의 방에서 발견한 그 바지가 떠올랐다.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피가 마르지도 않은 여성 바지. 강재인은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날 세리가 입고 있던 바지 색 혹시 기억나? 최자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핑크색이었어. 분홍색 바지. 위에는 흰 셔츠였고 그 순간 강재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호 방에 있던 바지 분명히 핑크색이었다. 세리는 자신이 입었던 범죄의 증거를 아이의 장난감 상자에 숨긴 것이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황기만의 추락, 피 묻은 바지, 그리고 협박받은 최자영. 강세리는 자신이 벌인 모든 죄를 가족 안에 감추며 지금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강세리 가만 안 둘 거야. 너 황기만 밀었지. 강재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마치 칼처럼 차가웠다. 강세리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입꼬리를 비틀었다. 또 무슨 망상이에요?
이젠 아주버님까지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야? 내가 민 거 우리 엄마가 봤대. 강재인의 말에 세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 순간만큼은 얄밉던 표정도 당당한 눈빛도 싹 사라졌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치매잖아요. 그래서 말 치매 환자 붙잡고 협박까지 했니? 뭐? 기억난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세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걸 실감하고 있었다. 내가 바보처럼 굴었던 거 너 잘 알지? 그래서 너도 내가 평생 속고 살 줄 알았을 거야. 근데 어쩌냐? 이제 다 보여. 강재인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김한 씨 사건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한 건 따로 있어. 세리는 숨이 턱 막힌 듯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강재인은 그녀를 또렷하게 바라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아들, 은호 내가 죽였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맞아. 그날 나 만나러 가다 죽은 거야. 그날 유치원 앞 횡단보도에서 만나자고 한 사람 너였지. 지호가 그 통화 듣고 형한테 말해줬대. 근데 형은 나 보러 갔다가 다시 안 돌아왔어. 강재인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갔다. 왜 그랬어? 왜 내 아이까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 남편까지 뺏었으면 됐지. 은호는 왜? 왜 내 아들을 죽이는 함정을 팠냐고. 세리는 이제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 아니라는 말 외에는 울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숨소리마저 지운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뺑소니로 얼버무리려던 과거를 차갑게 되돌려받는 순간이었다. 정신병원까지 간 사람을 내가 왜 또 걱정하게 되는 걸까요? 황기찬은 복도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듣고 온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정리하지 못한 채 집에 들어서자마자 강재인을 찾아왔다. 재인아, 너 왜 그 병원에 갔었어? 너 세리 보러 간 거야? 황기찬의 눈빛에는 놀람과 당혹, 그리고 의심이 섞여 있었다. 강재인은 마치 짐짓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친구니까요. 한때 우리한텐 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도 없이 다녀와서 너 힘들까봐 걱정했잖아. 황기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강재인은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커튼 너머로 창밖을 봤다. 사실은요. 처음엔 따지러 갔어요. 왜 나한테 그런 짓까지 했냐고. 그런데 막상 세리 얼굴을 보니까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입원실 침대에 누워있는 세리 보는데 멍하니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내 마음만 상하지. 황기찬은 그제야 강재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미안해, 재인아.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어. 이제 너만 생각하고 너한테만 잘할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다시 시작하자. 강재인은 그 손을 조용히 맞잡으며 미소 지었다. 기찬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그러자 황기찬은 조심스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품은 오래전의 기억처럼 따뜻했고 익숙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서 강재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세리가 한 짓도, 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심지어 내가 기억상실이 아니라는 것도. 황기찬이 믿고 있는 건 오직 지금의 나뿐이다. 강재인은 그 믿음을 무기로 삼을 생각이었다. 세리는 곧 돌아올 테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시 흔들리겠지만 적어도 황기찬만은 끝까지 자기 편으로 남겨야 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슬슬 이 연극도 끝낼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무대는 내가 결정해요. 날 가뒀다고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 난 반드시 나간다. 강재인이 다녀간 뒤 강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벽을 노려봤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침대 난간을 움켜쥐더니 낮게 웃었다. 강재인, 내가 나를 밟아? 웃기지 마. 바로 복도로 나가 근무표를 확인하고 교대 틈을 노려한 간호사에게 달라붙었다. 전화기 빌려줘. 지금 당장. 거절이 돌아오자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여기 오래 갇혀 있으면
너도 편하진 않을 거야. 결국 휴대폰을 손에 쥔 강세리는 단축키처럼 외운 번호를 눌렀다. 어머님, 누구냐? 저예요. 강세리. 끊는다. 잠깐만요. 강재인을 그 집에서 내쫓으시려면 제가 있어야 해요. 어머님 혼자서는 어려워요. 수화기 넘어가 고요해졌다. 곧 씹어 삼키듯 한 목소리가 따라왔다. 내 꼴은 보기 싫다만. 그래도 그건 맞는 말 같네.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정신감정서 그거 한 장이면 나갈 수 있어요. 준비해서 가마. 그러고서는 노숙자가 낮게 비웃었다. 더럽게도 독하구나. 그 더러움을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알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강재인 그것부터 집에서 치우고 다시 이야기해요. 그날 오후 서류가 움직였고 서명이 찍혔다. 병원 문이 열리자 강세리는 고개를 들었다. 노숙자는 짧게 말했다. 다음은 내가 할 차례야. 퇴근 시간, 현관 비밀번호가 풀리며 문이 열렸다. 황기찬이 먼저 들어오고 바로 뒤에 강재인이 들어섰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거실에서 목소리가 터졌다. 왔니? 강세리였다. 소파 팔걸이에 앉아 있었다. 노숙자는 팔짱을 낀 채 등을 기대고 있었다. 황기찬이 굳었다. 세리, 네가 어떻게? 정신감정서 나왔어. 문제 없대. 그리고 어머님이 도와주셨지. 강세리가 노숙자를 가리켰다. 노숙자가 덧붙였다. 말했지 않았니? 강재인 지금 거짓말 중이다. 기억? 돌아왔어. 다 연기야. 황기찬의 시선이 흔들렸다. 강재인은 미간을 잠깐 찌푸렸지만 금세 표정을 지웠다. 세리, 내가 여기 왜 있어? 집이니까. 내 서류도 있고 보증인도 있고. 보증인은 왜? 내가 알 필요 없어. 강재인, 내가 이 집에서 나가. 그럼 조용해져. 강세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노숙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내가 떠나면 끝난다. 강재인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눈을 내렸다. 예상 못한 전개였다. 지금 이 순간 제일 위험한 건 증언자이자 약점인 최자영이었다. 강재인은 핸드폰을 쥐고 한 발 물러섰다. 기찬 씨, 나 물만. 부엌으로 들어가는 척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저예요. 지금 집에 세리 들어왔어요. 노숙자랑 같이요. 제인아, 나중에 얘기하고 당장 짐 챙겨서 나가세요. 김도윤한테 연락해뒀어요. 모시는 차 바로 보낼 거예요. 오늘 밤 꼭 피하세요. 약속. 난 괜찮. 어머니, 부탁드려요. 지금은 제 말대로 해요. 짧게 끊고 바로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윤 씨, 저희 어머니 모시고 내가 말한 곳에 데려다 주세요. 알겠어요, 제인 씨. 조심해요. 어머니만 부탁해요. 간단히 문자를 마친 강재인은 물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표정은 평온했고 목소리는 낮았다. 이야기는 차분히 하자. 지금 소리 높여봤자 서로 피곤해. 강세리가 비웃었다. 차분. 너한텐 그게 연기가 편하겠지. 내가 뭘 알아. 강재인은 컵을 내려놓고 황기찬을 곁눈질했다. 기찬 씨, 나 조금 피곤해. 위층에서 씻고 내려올게. 황기찬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쉬어. 나 여기서 정리할게. 강세리는 팔짱을 풀며 일어섰다. 정리? 재미있겠네. 강재인은 계단을 오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 밤 판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어머니를 먼저 숨기면 다음은 증거를 붙들고 들어가면 된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세리, 준비해. 이번엔 내가 판을 깐다. 그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거실로 내려온 강재인은 물을 한 잔 마시려다 식탁에 앉아있는 노숙자와 마주쳤다. 노숙자는 시선을 피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강재인이 조용히 불러 세웠다. 어머님, 잠깐만요. 노숙자의 발걸음이 멈췄지만 몸을 돌리지는 않았다. 강재인은 말꼬리를 살짝 흐리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요즘 아주버님 사고 때문에 어머님도 마음이 편하진 않으시죠? 노숙자는 말없이 강재인을 바라봤다. 강재인은 마치 아무 의도 없다는 듯
수면 위를 스쳐 가듯 말을 흘렸다. 며칠 전에 경찰관들이 나눈 이야기 우연히 들었어요. 아주버님 사고 말이에요. 노숙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수사 중인 이야기 같았는데 그날 아주버님이 혼자 넘어지신 게 아닐 수도 있다더라고요. 노숙자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다. 강재인은 의도적으로 눈을 피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뭐, 제가 들은 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죠. 그냥 들은 얘기예요. 세상에 떠도는 말은 늘 부풀려지니까요. 그러고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다만 어머님 세리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물론 어머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노숙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 누구한테 들은 건데? 강재인은 시선을 회피한 채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아주버님 병실 앞에서 경찰들 하는 이야기 들은 게 다니까요. 그냥 잊으세요. 그러니까 너는 세리가 그랬을 거란 거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느낌이 좀 그랬다는 거죠. 강재인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노숙자의 어깨를 가볍게 스치듯 지나쳤다. 어머님도 너무 세리만 믿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저 먼저 올라가 볼게요. 노숙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은 건 아닐까? 그 한 줄기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노숙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피 묻은 바지, 은호의 마지막 말, 그리고 어머니의 증언. 강재인은 이제 모든 진실을 꿰맞추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엮인 가족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